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상쾌한 5월의 아침, 계절의 여왕이죠. 네,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 있나 할 정도로 본격적인 계절의 여왕 5월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관세 1차 협상에 들어가면서 서로 뭔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살짝 다른 분위기.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대선이 본격 시작이 되고 각 캠프별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좀 다른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색깔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은 오늘도 반도체, 그렇죠? 미중 협상, 관세 협상의 수혜주로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섞이면서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반도체가 리딩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중이 관세 협상을 하더라도 한국에 그렇게 유리한 게 있느냐? 저는 한국에 오히려 불리한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중이 관세 협상을 하는 그것이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을 좀 때려야 우리에게 반대 급부적으로 뭐가 돌아오는데 그게 별로 크지 않았다는 거든. 이러한 것들이 어제 시장을 좀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전형적인 골디락스가 본격 도래했다. 이 골디락스의 마지막 조각이 뭡니까? CPI죠. 물가인데 어제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도 조금씩 더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그런 이벤트,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이 살짝 다른 분위기. 그렇죠? 두 번째, 미국이 골디락스로 갔을 때 우리나라도 골디락스로 가는데 우리나라의 시장을 리딩할 종목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바람과 변화에 집중하면서 봐야 한다. 어제는 제약바이오 증서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여러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로봇 일부 종목이 치고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어제와 다른 새로운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될 가능성, 뭐가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상당히 높은 수능이 우리 앞에 나와 있다.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그러한 고난이도의 수능이 우리 앞에 나와 있다. 굉장히 시장 분위기는 좋은데 우리가 좀 불리한 그런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 방산 이런 쪽들이 조정 속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치고 올라왔을 때 포모 현상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관심 가져야 될 것도 많고 집중해야 될 것도 많은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는 다우가 빠졌네요. 0.64% 마이너스, 나스닥은 플러스 1.61, S&P 500은 플러스 0.72. 쭉 나스닥이 치고 올라가다가 막판에 이익 실현 물량이 살짝 나오는 모습은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잘 마무리된 하루였다. 미국 시장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헤드라인을 보면 중동 AI 투자가 부각이 됐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죠. 중국 쪽에서도 엔비디아, 중동에서도 엔비디아, 미국 증시 반도체 ETF가 폭등하는 모습이 있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빅머니 국가인 사우디를 방문을 한다. 또 터키까지 가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중동 AI 투자에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치솟으면서 반도체 섹터 투자가 주가의 리더 역할을 한다. 반도체 ETF 3% 이상 치솟으며 폭등을 했다. 반도체 섹터 급등 속에서 S&P 500 테크 섹터도 급등을 했다. 전부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뉴욕 증시 관세 휴전의 기술주 강세, S&P 500 연간 수익률 플러스로 돌아섰다. 뉴욕 증시 사흘째 상승, WTI도 2.8% 상승,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하면서 WTI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등도 그동안 시장에서 아주 든든한 어떤 우군의 역할을 했던 WTI가 상승해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둔화됐다. 이런 모습들이 이러한 헤드라인이 오늘 시장의 대부분의 모습을 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봅시다. 머스크, 스타링크, 사우디 내 항공기 선방의 위성 인터넷을 제공한다. 이 양반이 다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네요. 확실히 경영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도지에서도 잘 얼굴 안 보이고 상당히 테슬라와 다른 자기 기업들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게 이제 테슬라 주가가 지금 올라오면서 $300 치고 올라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 사우디의 최신 AI 칩 1만 8천 개를 공급하겠다. 주가가 5% 이상 상승하는 모습. 아마존, 휴메인, 사우디의 첫 AI 존 조성, 50억 달러 공동 투자 파트너십 체결. 오픈 AI, UAE의 데이터 센터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픈 AI가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중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늘 막 시장의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네요. 미국 4월 CPI 전월 비료는 플러스 0.2% 상승. 예상은 0.3이었죠. 그거보다 적게 올랐습니다. YOY는 지난달에 2.4였는데 이번 달 2.3%로 2021년 이후에 최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뭔가 골디락스의 한 조각인 CPI마저도 도와주는 모습. 상당히 트럼프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과 시리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 코인베이스 19일 S&P 500 지수에 편입을 시키겠다. 코인베이스를 암호화폐 역사적 이정표다. 네, 코인베이스가 오늘 24%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던데, 미국 사우디와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이런 외교 용어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850조 투자 유치. 비행기를 선물 받으면서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미국의 자존심이 좀 달린 문제인데 트럼프는 좋다고 받는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봅시다. 네. 금일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취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는 또 살짝 약세네요. 100.790, 거의 100에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모습. 오늘은 살짝 약세입니다. 네, 대만 달러는 30.452 대만 달러로, 대만 달러도 살짝 약세의 모습. 1달러당 30대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네,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온 달러는 1414.38로 끝났네요. 0.05% 하락. 네, 일본 엔화는 147.47엔.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환율은 안정적이다. 문제는 이제 금리죠. 어제 금리가 2년짜리하고 10년짜리 10bp씩 상승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는데 오늘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짜리 4.006, 0.4bp 상승. 10년짜리 4.475, 1.8bp 상승. 금리는 오늘 안정적인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경제가 다시 미중 협약이, 무역관세 협약이 일어나면서 침체로 가다가 살짝 또 설화서는 모습,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이란과 미국의 핵 협정이 잘 안 되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유가가 바닥을 치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은 역력히 나타나죠. 63.75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CPI 안정의 가장 큰 핵심이 결국 연료 가격이 안정인데 WTI 가격의 안정이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유가 하락은 글로벌 시장에 그나마 버퍼를 마련해주는, 바닥에서 버퍼를 마련해주는 좋은 현상인데 다시 이제 이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치고 올라오는데 거기에 미국 이제 본격적인 드라이브 시즌에 들어가죠. 여름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섞여서 유가가 반등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 금은 빠지다가 오늘은 살짝 올랐습니다. 3,253달러에 네, 이렇게 확실히 박스권은 하단에 와 있는 모습. 네, 아마 좀 더 추가로 더 빠질 것 같아요. 저는 2,800달러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금 투자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시라고 어제도 이야기해드렸죠. 네, 우리의 정말로 뭐라 그럴까, 악동 테슬라 334달러까지 왔습니다. 5.19% 상승. 350달러까지 이런 때는 기다려야죠. 기다리다가 또 400달러까지 기다리고 여기서 이제 팔지 말지를 결정하자. 저는 300달러 오면 지겨워서 팔려고 했다가 생각을 좀 바꿨다고 이야기해드렸죠. 네, 엔비디아는 6.35% 상승입니다. 130달러 회복. 전형적으로 박스권 트레이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 1년에 박스권 트레이딩 2번 하면 50% 충분히 먹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애플 1.02% 상승. 팔란티아가 오늘 8.10%까지 갔다가 좀 빠졌는데 128달러. 아마 최고치 아닌가요? 네, 128.05달러. 어제 남들 반도체들 다 오를 때 팔란티아는 거의 뭐 1% 정도로밖에 오르지 않아서 화가 났는데 오늘 팔란티아가 한방 해줬습니다. 200달러까지 한번 견뎌봅시다. 메타 플랫폼스 2.65% 상승. 인라인 1인 마이너스 1.26. 브로드컴 4.82 상승. 브로드컴이 상당히 좋네요. 전고점을 다 탈환을 하는 모습. 네, 저는 브로드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좋아했다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팔아가지고 팔란티어로 갔는데 브로드컴이 쑥쑥 올라오는 모습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250달러까지 견뎌봅시다. 250달러면 한번 팔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론 5% 상승 96.9달러. TSMC 3.75% 상승. 마이크론, TSMC 전부 다 중국과의 협약, 관세 협정에 굉장히 수혜주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또 바닥에 있었고,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104,513달러, 1.77% 10만 달러가 안 깨지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네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는 동행하더라. 즉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나스닥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동행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나스닥의 미래를 볼 때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봐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그 셀 USA에서 바이 USA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네. 셀 USA에서 바이 USA로 구체적인 협상 과정도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벗어날 수 있고 90일 유예 기간 동안 미국 기업들의 추가 재고 확충을 위한 수입과 생산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2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소비 역시 고용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했던 소비 둔화 현상은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가장 걱정이 됐던 소비 둔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최소한 2분기 혹은 3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역성장을 피하는 것은 물론 단기 회복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상호간섭으로 인해 촉발된 셀 US 현상을 해소시킨과 동시에 바이 US 현상을 강화시킬 공산이 커 보인다. 즉 상호간섭의 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이탈했지만 미주 관세정책 휴전으로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유입될 여지가 커 보인다는 거죠. 네.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예외주의 현상이 재차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외주의 현상, 이 단어가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추세나 이건 좀 걱정스럽다는 거죠. 국채금리 상승.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재차 강화되면서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음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재정수지 개선 추이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중요하다. 다행히 4월 미국 재정수지 흐름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살짝 완화가 됐죠. 재정수지 적자 개선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 국채 금리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명약관하죠. 또한 관세 협상 등으로 물가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 연준도 추가 금리 인하설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좋지만 인하할 가능성을 계속 시장에 이제 플러팅하는 것이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7월은 다소 금리 인하에 빠른 감은 있지만 9월 정도에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리스크 완화와 함께 미 국채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과시된다면 바이 US 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네, 전형적인 지금 골디락스 현상이죠. 한편 미중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시장 개방, 즉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요구했고 이를 중국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안화 환율 추이를 또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안화가 크게 약세나 강세로 돌아서진 않는 모습. 위안화의 추세적 강세 흐름이 나타날 경우 미중 간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그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위안화 강세 기조가 현실화된다면 원화 가치가 추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 보이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데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집 나간 외국인들이 한 18조 정도 나갔는데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면에서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바이 USA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트럼프의 국정지지도가 큰 폭 하락하면서 충격을 먹은 거죠. 국정지지도 크게 하락하고 중국 민간기업 중 적자기업 비율이 또 중국은 민간기업 중 적자기업 비율이 증가하고 국영기업도 올라가면서 중국 정부도 상당히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미중 관세 빅딜로 달러화 지수와 미국 국채금리가 동반 급등하는 모습. 네. 미국 재정 수지가 미약하지만 개선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국 증시를 쪽으로 다시 돈을 불러들이는, 유인하는 그러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매력적이었지만 이제 미국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 보통 28%에서 30% 빠졌는데 거의 20% 정도 회복을 했고 거의 7, 8%만 남아있죠. 전고점 대비. 일단 전고점까지는 끌어올린 이후에 옆으로 길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이번 여름까지는 한국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도 불장이 될 가능성이 강하다. 지금은 팔 시기가 아니라 이미 살 시기도 놓치신 거죠. 이제는 종목을 막 순환시키면서 시장이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액티비티한 그런 시장이다.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상승의 마지막 퍼즐인 CPI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전형적인 골디락스 상태로 들어갔다. 반도체, AI, 테슬라 그리고 오늘 팔란티어까지 상승 전환하며 시장이 축제 분위기였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일 한국 시장은 의외로 일부 업종으로만 돈이 쏠리며 차별화가 진행된 다소 의외의 시장 모습을 나타냈죠. 그 이유는 그동안 미국과 달리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미중 간의 1차 협약에서 우리 쪽에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계산도 작동한 것 같다. 즉 중국이 좀 때리고 무너져야 우리 쪽으로 반사 얘기 오는데 중국과 미국이 잘 된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뭔가 수혜가 있는 종목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들이 어제 밀리는데 중국과 미국이 좋으면 저는 중국 반도체에게 기회가 있지 한국 반도체가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일 시장 예상과 달리 경구용 치료제 3형제 중에서 인벤티지를 빼고 D&D 파마텍과 펩트론이 크게 상승하며 또 토모큐브가 또 크게 올라오는 모습. 이 토모큐브는 어제 제 카페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하는 그러한 리딩방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D&D 파마텍 1조, 페트로는 뭐 20만 원을 일단 탈환할 때까지 봐야 되고 25만 원까지 저는 보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어디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좀 토해낼 확률도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견디셔야 합니다. 어제 이제 로봇주가 올랐는데 신정부에서 누가 되든 로봇 시장 육성 가능성은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또 이재명 캠프에 누가 들어갔더라 식의 가벼운 뉴스에 주가가 막 오르는데 이런 것보다는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 다시 올라오는데 이런 면에서 제가 한때는 너무 좋아했던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사서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시장을 리딩했던 조선방선을 좀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하죠. 그동안 리더로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확인되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나 선반영 강도가 강하고 전쟁의 시대에서 이제 평화의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도 존재해 추격 매수는 여전히 비추다. 지속 상승 시마다 이익 실현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엔터와 화장품은 어제 일부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죠. 거기다가 엔터 쪽에서는 그 얘들이 이제 어디서 중국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하면서 문제가 좀 컸었는데 그냥 일시적이다.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서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중국은 플러스 알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큰 알파이긴 하지만 이거 없이도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이브를 아주 강력히 추천하죠. BTS 완전체가 돌아옵니다. 하이브 사자. 네. 오늘 시장은 또 어제와 다른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모 현상이 심해지는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되죠. 네, 하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천수답적인 포트폴리오만 존재하는데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소부장, 반도체, 유리기판 등 이런 기술적 이런 섹터 등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전망돼서 이런 쪽을 한번 노려보자. 그렇죠? 그래서 소부장,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강하고 뚝심이 센 새로운 리더가 곧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시장의 바람의 변화에 늘 긴장하며 집중하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이빨린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달 가장 큰 중요한 발표했던 CPI 발표가 끝났고 오늘은 이제 PPI가 발표되네요. PPI. 네, PPI.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좀 화려하게 올라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만 올라가는 국내 시장에서도 포모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경구용 치료제 쪽 많이 추천하죠. 엔터 쪽, K 화장품, K 푸드 이런 쪽을 추천하는데 일시적인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만 잘 참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3분기 실적이 이러한 종목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 쪽은 테슬라, 다음에 팔란티어, 브로드컴, 그 다음에 메타 이런 쪽으로 계속 제가 보는데 저는 팔란티어 여전히 강력히 여러분들 추천해 드리는데 이제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죠. 네,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와서 또 새로운 종목을 하나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봐야 되는데 한번 같이 연구해서 제2의 팔란티아 같은 걸 한번 또 발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나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려한 장이지만 약간 포모가 있을 그런 시장,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날 것 같다. 하지만 어제 올랐던 거 오늘 빠졌다고 팔면 안 되죠. 네, 계속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단순한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꽉 쥐고 견디는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